안녕하십니까. 덕산 엄태룡입니다. 오늘은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제4강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관계에는 수가 화를 극하는 수국화, 화가 금을 극하는 화극금,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 목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 토가 수를 극하는 토극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누른다는 뜻입니다. 성장과 팽창의 발전의 이면에는 억제하는 정지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목이라는 거는 성장하는 겁니다. 나무의 성장같이 성장하는 것인데, 목이 금의 기운, 가을이 돼서 목의 기운을 죽이지 않으면은 금은 한도 끝도 없이 성장을 해가지고 하늘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그러니까 겨울에 뿌리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봄이 되면 줄기와 새로운 가지들이 또 발생이 돼서 생겨나고 또 이파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는 금의 기운인 가을에 금의 기운이 와서 목의 성장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금극목은 금이 목의 성장과 팽창을 억제시키는 정지작용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국화도 마찬가지고 화가 한도 끝도 없이 화력을 발생했을 때 수로 억제하고 정지하는 작용을 하고 금의 기운 또한 금의 기운이 팽창하는 것을 화로 또 억제시키고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나무의 성장을 금의 기운으로 적절하게 억제하고 정지시키고 토의 활동을 목이 또 억제시키고 수의 팽창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토로 적절하게 억제하고 정지시키는 작용이 바로 상극 관계인 겁니다. 상극이라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행의 상극이란 상충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충은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상극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3강에서 얘기했듯이 극은 비유하자면 직장과 같은 것입니다. 직장이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직원으로서 직장의 통제와 제어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상극이라고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극은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누르는 것이고 상충이라는 것은 힘의 세력이 비슷해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상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행의 상극 관계의 첫 번째 수국화. 물이 강하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화력은 불의 팽창이나 성장을 수가 와서 정지시키고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국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화극금은 불이 강하면 금이 불에 녹아버린다. 불에 녹아버린다.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의 입장에서는 화의 재련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상품성이 높은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생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풀이를 할 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금금목, 쇠가 강하면 나무는 쇠에 의해서 베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도 도끼로 얼마든지 이 강한 나무도 베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연약한 이 풀은 또한 그러니까 이 간목을 극할 수 있는 거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금은 간목을 극할 수가 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면도날, 칼,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간목에 상처만 내리지 상처를 내서 약간 짜증나게 하는 극을 말하는 거고, 이런 간목같이 이런 거는 경금으로 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을목, 여린 화초나 꽃이나 풀은 신금으로 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신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의 충은 사실은 충이 아니고, 천간의 충은 그냥 우리가 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충이 없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갑경충, 그다음에 을신충 이렇게 이제 외웠지만 실질적으로 천간은 충이 아니고 극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극토, 나무가 강하면 나무의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흙의 결속력도 떨어질 뿐더러 흙의 영양소는 나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국수, 흙이 강하면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든다. 그렇죠? 물이 너무 강하면은 흙이 물에 의해 쓸려 나가지만 오히려 흙이 강하면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존재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국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강의 상생관계와 오늘 4강에서 상급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주의 천간에 천간에서 갑경충, 을신충 이런 충들은 다 우리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극으로 보자. 천간은 충이 없다. 천간은 충으로 해석하지 말고 극으로 봐라.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 3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상생상극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생은 좋은 것이고 상극은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공부에 발전이 안 됩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상극 속에도 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상생 속에도 극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명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좋다 나쁘다, 상생은 좋은 것이고 상극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인을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공부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더러 생각이나 응용이나 또 이
이론에 대해서 명리에 대해서 활용하실 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상생은 어떤 상황이고 상극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상극이 좋게 흘러가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생은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지, 예? 그런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학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리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애워서 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명리는 또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든 뭐 나이가 많든 간에 어쨌든 학문은 이해를 하고 깨우쳐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충분히 다양하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생과 상극에 대해 좋고 나쁨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명리학자가 먼저 나서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상담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 상생도 지나치면 게을러진다. 예, 생을 너무 많이 받으면 왕자병, 공주병이 걸립니다. 왕자병, 공주병이 걸리죠. 왜? 스스로 찾아 나서서 노력을 안 하죠.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고 줄을 서 있으면 굳이 본인이 찾아 나서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양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생목도 수생, 수의 생이 지나치면 나무 스스로가 불을 찾아서 뿌리를 뻗어가는 행위를 스스로 나서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게을러지고 또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다목부, 물도 지나치면 나무가 뜬다. 3강에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생화, 상생도 지나치면 실행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화는 실행력입니다. 활동이고. 그런데 만약에 목의 생이 너무 지나치면, 목의 생이 너무 지나치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땔감을 적절하게 넣어야 불의 화력이 유지되면서 불의 화의 그 활동성이 유지가 되는데, 땔감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목다화식, 목이 지나치면 불이 꺼진다. 그래서 생도 너무 지나치면 과요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는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생도 지나치면 안 좋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생토, 상생도 지나치면, 화의 생도 지나치면 토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왕하면 토는 죽은 흙이 되고 메마른 흙이 돼서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타토조, 화가 지나치면 흙이 메마른다. 그래서 흙으로서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 또한 너무 지나친 거는 토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토생금, 상생도 지나치면 존재감을 상실한다. 예. 그래서 토가 너무 왕하면 금이 완전히 메모리 됩니다. 메모리 돼서 금의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다 금매라고, 토가 지나치면 금이 파묻힌다. 그래서 금은 사실 빛나는 거고, 그렇죠. 보석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세상에 딱 보여야 그 보석의 값어치가 있는데, 만약에 보석이 흙 속에 파묻혀 있다 그러면 진흙 속의 진주가 되는 거죠. 진흙 속의 진주처럼 본인의 값어치를 상실하고 세상에 노출이 안 되고 파묻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수국화, 극도 어떤 상극의 불편함을 잘 견디면 자극을 받아 좋아지거나 결실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극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적절한 극,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상황이다, 생을 많이 받아서 이럴 때 적절한 극이 들어와서 자극을 하고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또 어떤 자극을 잘 견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좋은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이 무조건, 상극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극도 잘 견디고 버티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을 때는 수로 식혀주는 것이 좋다. 수국화. 화극금. 이제 금은, 특히 경금은 우리가 고철이라고 하는데, 자, 화로 불을 만나가지고 경금이 재련이 되어서 순수한 쇠가 돼가지고 그 쇠로 인해서 또 불로 담금질을 해가지고 그 고철이 상품 값어치가 있는 물건으로 완성품으로 되면은 상당히 쓸모있는 금이 되는 것처럼 금액의 화라는 것은 불편함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화의 재련을 잘 버텨나가면 금은 고철에서 값어치 있는 물건, 값어치 있는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금극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비닐하우스에 상추나 이런 쑥갓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심었습니다. 씨를 뿌려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상추의 간격을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라면서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잎도 두터워져야 되고 근량도 많이 나가야 상품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러면 위로만 크고 가늘게만 자랄 뿐이지 상품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금으로 금극목 하듯이 솎아주는 거죠. 솎아가지고 이 서류의 간격을 넓혀줘서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여유의 공간도 확보를 해서 키우면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튼튼한 물건이 되고, 튼튼한 채소가 되고, 영양가 많은 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성이 높은 채소가 되듯이 이렇게 목이 너무 많을 때는 금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어야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 또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았을 때 그걸 잘 견뎌내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훨씬 좋은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생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상극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지 마시고 영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 또한 그걸 잘 견뎌내고 적절한 극은 나를 훨씬 발전시켜주고 또 결과치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치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목극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토를 극합니다. 하지만 그 토가 나무의 뿌리를 잘 받아들여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토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나를 극하는 상황이지만 그 극한 상황을 잘 견뎌내면은 그 나무에서 풍성한 과실이 열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과실이 열려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확은 또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불편함, 극을 하는 상황을 잘 견뎌내면은 그게 불편해서 회피하고 흙이 흩어지고 그래버리면 흙의 존재감을 목에게 지는 거죠. 흙이 목에게 져서 스스로 본인의 존재감을 상실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토가 목에 뿌리를 내리는 거를 잘 견뎌내고 또 목의 뿌리처럼 흙을 또 단단하게 또 어떻게 잡아주다 보면은 유실도 안 될 수가 있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흙이 유실되는 것도 목의 도움으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아라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국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라는 것은 흘러 흩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수는 내버려두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수도 토가 댐이나 호수로 만들어서 가둬놓게 되면은 그 수라는 것에 대한 값어치는 그냥 흘러가는 물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봐서 물을 가다 놓으면 무토에게 임수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내가 가다 놓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가는 겁니다. 그걸 무토가 임수를 토국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생상극 관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사주 풀이하실 때 얼마든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때 토국수가 무조건 극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했구나라고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초반 4강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엔 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